군 방첩부대에서 블랙리스트 요원에 대한 정보가 중국 조선족,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유출된 사례가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의 큰 위기를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블랙리스트 요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각종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중국이 적국인가요?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적국으로 지금 사실 규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북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거보다 훨씬 경한 범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또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간첩죄의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문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기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처장님. 예. 저희 이게 법조 일원화를 위해서 예. 법조 경력 10년을 예. 가진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사법개혁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판사로 인간하는 그것을 물론 10년으로 바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연장해서 3년에서 5년 그리고 사실은 올해가 지나면 7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인간하는 이러한 법조 일원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뭐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와 같은 로드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법조 경력 3년으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양당에서 지금 법조 일원화에 따른 10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돼서 좀 더 사회적 경험이 있고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사실은 처음 예상과는 달리 실패했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은 이 법안이 저희 사업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서 제가 직접 몇 마디 좀 작성을 해봤는데 조금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이니까 나한테 답을 해야지. 왜 위원장? 그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예. 받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하세요. 예. 김영민 의원님과 장동혁 의원님이 각 대표발에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이 법안이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전체 회의 회부되어서 심사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밤을 낮삼아 일하는 열정과 자질을 갖춘 사법부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불가하기란 그 시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1년에 법조경력 10년을 목표로 설정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제했던 영미식 사법 시스템, 즉 1심의 단독화, 재판장은 재판 진행만 담당하는 배심재판제, 대형 높음 수준의 법관 처우,
그리고 75세 전후 혹은 정년 없는 법관의 임기, 전국적 인사이동 없이 한 법원에 근무하는 생활의 안정성, 법관 1인당 2인 이상 로클럽 지원 등은 언제나 경제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형편하에서 향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성취하기 힘든 난제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법조인하의 대의명분에 동참하기 위해 그간 법조경력 요건이 5년까지 강화된 결과 대학 4년, 로스쿨 3년,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2, 3년,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 없이는 법관이 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조일원하는 명실상부 완성되었고 단지 그 기간을 더 늘려서 10년으로 할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나라를 비롯해서 외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법관 선발에 있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조 경력 요건이 3년을 거쳐 5년에까지 이르는 동안 법관 평균 연령은 39세에서 45세로 초임 법관 평균 연령도 34세에서 39세로 급격히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사건 처리 기간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사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고 이 시점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법부로서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오랜 법관 생활을 거치면서 법관의 꿈과 직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열정의 불길이 살아있던 시절에 법관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법원 바깥에서 혹은 로펌 혹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간 법조 동료들보다 저희들이 세상의 물정과 다양함을 깨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묻지 않은 열정이 전국의 수많은 법관들로 하여금 열악한 처우, 끊임없는 경향 교류로 인한 가족 간 별리,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행 5년보다 더 강화된 법조 경력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 경제적 성취 추구에 담사한 우직한 공익 추구자로서의 법관은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지 걱정이 있습니다.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된 불혹이 훌쩍 넘은 나이의 법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영역 가치 추구의 구현에 더 적임자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가치의 다양화는 자신과 다른 가치조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춘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유상봉 간사는 질의권이 끝났어요. 지금 예. 위원장이 허락하는 시간이니까 예. 더 하세요. 예. 허락해 주시면 제가 네. 이 의원님도 양해 주시라 믿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끊을 권한이 이미 없어요. 예. 예.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현재 초임 법관 평균 연령 40에 이른 법조 경력 5년의 세대는 20살 성인년이 된 지 20년이 지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도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갖춘 세대이자 아직은 열린 마음으로서의 다양성의 씨앗을 갖춘 세대일 수 있고 그럼에도 그들이 법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참으로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통계상 법조 경력 5년 이상 선발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5년에서 6년 사이 법 경력자 임용은 70%에서 52%로 감소했고 6년 이상 경력자 임용은 29.7%에서 47.9%로 늘었고 같은 기간 7년 이상 경력자만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평균 15.1%에서 2022년, 2023년 평균 27.7%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성공리에 실시되고 있고 그 숫자와 영역이 확대 중인 20년 경력 전담 법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 사법부는 40세 전후의 5년 법조 경력 법관과 40대 중후반 이후의 고경력 법관이 함께 어우러진 세대적 다양성을 갖춘 사법부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디 처장님, 예. 얼마나 더 남으셨습니까? 저 한 구절만 읽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예. 그렇게 의원들께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부디 한쪽 세대 법조 풀의 수도꼭지를 걸어 잠그는 세대 단절 그리고 고령화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해안을 바라는 바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요, 예. 자료로, 소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